허리 건강을 위해 매일 스트레칭하고 주 3회 이상 꼬박꼬박 운동 나가시는 분들, 그 꾸준함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시는데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허리는 똑같이 뻐근하고 자세는 여전히 구부정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성실함의 증표로 믿어온 그 꾸준함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통증의 진짜 원인과 그 해답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스쿼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서 걷기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걷기는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돌려주는 최고의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어떨까요? 차의 뼈대인 프레임과 충격 흡수 장치인 서스펜션이 부실하다면 주행을 하면 할수록 차는 더 덜컹거리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프레임과 서스펜션이 바로 우리 몸의 근육입니다. 걷기는 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지 약해진 근육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걷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이유, 즉 걷기 운동의 명백한 함정입니다. 자, 걷기만으로는 튼튼한 차체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근력 운동 중에 왜 전문가들은 유독 스쿼트를 척추 건강의 핵심 중 하나로 꼽을까요? 그건 스쿼트가 단순히 다리를 두껍게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의 파워존 전체를 깨워 척추를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스쿼트는 우리 몸의 거대한 세 개의 기둥을 동시에 세우는 작업입니다. 첫째, 엉덩이 근육, 즉 둔근은 척추를 받치는 엔진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다리와 척추를 강력히 연결하며 골반을 안정시키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이 엔진이 약하면 다리에서 올라오는 힘과 충격이 그대로 허리로 전달됩니다. 튼튼한 엉덩이 근육은 골반을 꽉 잡아줘 척추가 흔들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허벅지 근육은 최고의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발생하는 모든 충격을 1차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로 허벅지입니다. 허벅지가 약하면 그 충격은 완충 없이 그대로 무릎이나 허리 디스크로 향하게 됩니다. 탄탄한 허벅지는 최고의 에어 서스펜션과 같습니다. 셋째, 코어 근육은 흔들림을 막는 차대 강성 그 자체입니다. 스쿼트를 하는 동안 우리 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복부와 등 근육을 동시에 수축시켜 척추를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척추를 보호하는 핵심 능력입니다. 국제적인 최상의 학술지에 실린 강력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그냥 걷거나 스트레칭하는 일반 운동을 한 그룹, 그리고 코어와 엉덩이 근육을 특정해서 강화하는 안정화 운동을 한 그룹 간의 효과를 비교한 수많은 연구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코어와 엉덩이를 타겟으로 한 안정화 운동을 한 그룹이 일반 운동만 한 그룹에 비해 통증 감소와 허리 기능 개선 효과가 통계적으로 훨씬 더 컸습니다. 이 연구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걷기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그 허리를 받치고 있는 기반, 즉 엉덩이와 코어를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을 가장 효율적으로 훈련하는 기능적인 움직임 중에 하나가 바로 스쿼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스쿼트를 어떻게 해야 통증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스쿼트를 강조했다고 해서 당장 헬스장에 달려가 무거운 바벨을 어깨에 짊어질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스쿼트는 목적과 철학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보디빌딩을 위한 스쿼트의 목적은 근육의 파괴와 성장입니다. 근섬 위에 상처를 내고 더 큰 근육을 만드는 것이 목표죠. 하지만 재활과 통증 조절을 위한 스쿼트의 목적은 신경계의 재교육과 근육의 활성화입니다. 통증 없이 척추를 안정시키는 올바른 움직임 패턴을 뇌와 근육에 각인시키고 잠자던 엉덩이 근육과 코어 근육을 깨우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허리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엉덩이와 고관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죠. 자, 그럼 통증 제로를 위한 재활 스쿼트 실행 프로토콜을 단계별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완벽한 준비 자세. 스쿼트는 앉기 전 서 있는 자세에서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 10에서 15도 정도 바깥쪽을 향하게 하세요. 이는 고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허리를 과도하게 꺾거나 반대로 동그랗게 말지 않은 자연스러운 S자 곡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코어 브레이싱,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내 배를 가볍게 칠 것 같다라고 상상하면서 복부 전체에 은은하게 힘을 줘보세요. 복부뿐만 아니라 등과 옆구리까지 몸통 전체가 단단한 하나의 통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이 코어 통이 스쿼트 내내 척추를 보호할 것입니다. 의자 스쿼트로 움직임을 학습하라.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첫걸음입니다. 튼튼한 의자를 등 뒤에 놓고 의자에서 한 뼘 정도 앞에 섭니다. 앞서 만든 준비 자세를 유지한 채 무릎을 굽힌다는 생각보다
엉덩이를 뒤로 멀리 보내 엉덩이를 찾아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쿵 하면서 떨어져 앉는 것이 아닙니다. 엉덩이가 의자 표면에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지점에서 멈춘 후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며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의자는 안전망입니다. 뒤로 넘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없애주고 오직 엉덩이를 뒤로 빼는 올바른 움직임의 패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재활과 무상을 가르는 절대적인 황금률입니다. 내려가는 동안 허리나 무릎에 조금이라도 찝찝한 느낌이나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오늘의 한계점입니다. 다음부터는 그 통증이 느껴지기 1cm 바로 직전까지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의 성공은 어제보다 더 깊이 앉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 없이 완벽한 자세로 단 한 번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깊이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시작이죠. 벗 윙크를 철저히 감시하라. 스쿼트의 가장 아래 지점에서 골반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허리가 둥글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척추가 중립 상태를 잃고 둥글게 말린 상태에서 압력을 받는 것은 디스크를 뒤쪽으로 밀어내는 가장 위험한 힘을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이 움직임을 피하기 위해 스쿼트를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거울을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옆모습을 촬영해보세요. 허리 아랫부분의 곡선이 사라지고 일자로 펴지거나 둥글게 변하는 지점이 바로 당신의 가동 범위 한계입니다. 그 이상 내려가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무게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잊으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해지기 전까지 여러분의 체중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무게추입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며 차근차근 나아간다면 스쿼트는 여러분의 허리를 망가뜨리는 운동이 아니라 평생 통증에서 해방시켜줄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매일 걷는데도 계속 아팠던 이유 이제 아시겠나요? 연비만 높이려 했을 뿐 정작 뼈대를 잡아주는 차체는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훌륭한 주행 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재활 스쿼트는 내 몸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정비 활동이죠. 주행과 정비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통증 없이 100세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척추발전소였습니다.